재취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남성분들 같으시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가장 일자리 수요가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을 좀 더 즐기시는 분들이시면 손재주가 좋고 기계나 도구 같은 것들을 잘 다루시는 분들, 숫자 쪽이나 데이터 쪽을 다루시는 분들이시라면. 안녕하세요, 사업플러스 구독자 여러분, 저는 사람과 직업연구소를 운영하는 정도영입니다. 제가 제일 답답했던 질문들이 어떤 자격증이 취업 잘 돼요? 이런 질문들이거든요. 사실 그게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한 질문이죠. 마치 어떻게 하면 부자 돼요랑 비슷해요. 당신에게 어떤 직업이, 어떤 자격증이 어울립니까? 라는 질문이 구체화될 수 있어야 저희들도 조금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을 좀 더 즐기시는 분들이시면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자격증이 사회복지사나 직업상담사, 그리고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같은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교적 40대, 50대에게도 일자리가 좀 열려 있고요. 직업상담사는 제일 많이 일하는 영역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기관들, 대표적으로 뭐 중장년 내일센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최근에 시니어 관련 취업 지원 기관도 굉장히 많죠. 시니어 클럽만 해도 거의 2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한노인의 취업지원센터 뭐 이런 것들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죠. 직업 상담 쪽을 갖고 계시면 그런 접근을 하실 수 있고요. 민간기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해서 국가에서 주는 위탁사업을 운영하는 민간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컨설턴트로 참여할 기회들이 넓은 편입니다. 손재주가 좋고 기계나 도구 같은 것들을 잘 다루시는 분들, 예전 같으면 기술자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쪽은 워낙 많습니다. 요즘 중장년 일자리들을 보면 현장 업무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자리를 상대적으로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가 좀 많다라는 측면에서 기술 관련 자격증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전기 관련 자격증, 이 전기 관련 자격증은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뭐 이렇게 올라가죠. 이 세 가지가 가장 일자리가 많은 10개 자격증 중에 셋 다 들어가거든요. 특히 전기 관련 자격증은 시설관리의 메인 자격증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는 역시 시설관리 쪽에 또 중요한 자격증 중에 하나인 소방 관련 자격증, 대표적인 것이 소방설비기사,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받고 하는 그 급수를 따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지게차나 용접 뭐 이런 쪽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게차는 초기 경력 쌓는 것이 굉장히 관건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하시고 자격증에 접근하시면 조금 더 유연하게 진입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용접도 마찬가지죠. 용접이 여전히 좀 힘들긴 하지만 용접은 워낙 기본적인 수요가 있는 일자리 분야라서 그쪽에도 관심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주목받고 있는 것들은 뭐 인테리어 관련 쪽에 있는 자격증들 혹은 건축 관련 쪽에 있는 자격증들인데요. 물론 이제 건축 시장이 어렵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수요는 그래도 여전히 꾸준히 좀 있는 것들이 있어서 미장이나 방수, 도배장판 혹은 최근에 뭐 가끔씩 얘기 나오는 방충망까지, 다만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일을 구하시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실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돈을 잘 보고 못 보는 것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 지금도 쳐보면 방충망 기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돈을 잘 번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분들이 영업을 굉장히 인터넷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누구나 그걸 땄다고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재직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그거 힘든 일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더 기회가 생기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숫자 쪽이나 데이터 쪽을 다루시는 분들이시라면 특히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사무관리 이런 쪽으로 진입을 하시려고 하실 때 재무적인 베이스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흔히 경리라고 부르는 영역인 거죠. 그것이 일반 사무와 별 구분 없이 쓰여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서 전산회계나 전산세무 같은 쪽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좀 더 유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무를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CAD를 읽을 줄 알면 우대한다라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자격증으로는 전산응용 기계제도나 전산응용 건축제도 같은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이 취업활동을 하실 때 유리해지실 수는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자격증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AI 같은 것들을 좀 집중해서 봐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은 하고 있어요. 현재 AI는 자격증 자체는 민간 자격증 정도만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I가 시장에서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은 자명해 보이는데, 이 변화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유튜브 수준 이상의 어떤 변화를 몰고 올 것 같은데, 여전히 이쪽에 약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AI를 활용함으로써 마치 우리가 이공계가 아니더라도 유튜브를 잘 활용해서 돈을 버는 기회를 만들었듯이, 그런 기회들은 얼마든지 응용을 하는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을 거라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이 있고 내가 새로운 것에 잘 적응하시는 스타일이시면 AI 쪽을 한번 파보시면, 50대가 AI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 적어도 또래 50대들을 대상으로 AI에 대해서 교육할 만한 기회들은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국내 AI 자격증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ACE, AICE, AI Certificate for Everyone이라는 것의 약자인데요. 베이직 같은 경우는 비전공자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에서 민간 자격증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현재 한 5만 7천 개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자격증 중에 97개 정도가 공인된 민간 자격증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최근에 공인받은 것이 AICE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조경기능사 쪽은 취업이 좀 된다라는 식으로 알려진 것 같아요. 다만 그런 일자리 자체가 절대적으로 얼마나 많으냐에는 약간 고민은 있습니다. 이 조경 자격증으로 뭘 하시려는 분은 저는 세 가지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나무나 식물, 최소한 이런 쪽들에 대한 애정은 좀 있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작업을 야외에서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체력적인 소모가 상당 부분 따라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체력이나 야외에서 작업하는 것에도 본인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때 지원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무 업무만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이 좀 힘드실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일자리들이 진입이 쉽다라는 것이지 들어가서 정말 조건이 굉장히 좋으냐, 그건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는 얘기입니다. 조경 기능사 정도로 처음에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격증은 필기와 실기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필기는 50% 전후의 합격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기는 그것보다 조금 더 합격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85% 이상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기보다도 취향이 맞으시는 분은 일부러라도 고려를 하니까요. 그리고 반드시 조경 기능사라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산림 기능사 또는 원예 화해 기능사 이런 쪽도 같이 고려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조명받고 있는 수목치료 기술자나 혹은 거기에서 경력이 좀 발전하면 나무의사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죠. 사실 이런 질문이 제일 어려운데, 남녀로 한번 구분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남성분들 같으시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운전 관련 자격증 같은 것들입니다. 택시도 있을 것이고 버스 같은 것도 있을 것인데, 버스 같으면 대형면허, 적성검사, 버스 운전기사 시험까지도 통과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접근성 자체는 좋고요. 그리고 일자리 역시도 꽤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운전 일자리 자체를 선호하실 때 이런 것들이 좀 접근하시기 좋다라는 것이죠. 서울시 시내버스 운전 같은 경우는 시작 초임이 한 380 정도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쟁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전기 분야 같은 것들이죠. 소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소방은 소방설비 산업기사나 기사부터 따게 되는데, 소방설비 쪽은 기능사는 없습니다. 다음은 지게차. 일단 구인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긴 합니다. 어려운 초기 단계를 극복하실 수 있으시다라면 지게차 같은 것도 여전히 나쁜 선택지는 아니죠. 그리고 용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용접 관련 자격증이 아크 피복 기능사인가? 이름들이 너무 어려워져서 용접 관련 자격증들이 명칭이 좀 바뀌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참고하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실 것 같고, 좀 더 시장성 있는
특수용접 같은 것들을 한번 괜찮으시면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가장 일자리 수요가 많은 요양보호사, 그리고 상대적으로 일자리 숫자가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는 사회복지사,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가지는 한꺼번에 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직업상담사 같은 것도 있고요. 간호조무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남성은 이쪽이 안 되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 당연히 되죠. 되는데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성비 자체를 보면 균형이 굉장히 일방적으로 쏠려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전산회계나 전산세무 역시 마찬가지고 한식 조리 기능사 같은 것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식점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의 예시는 될 수 있습니다만 은근히 여러 군데서 쓰이거든요. 학교에서 조리 관련 일을 하신다든지 중간중간에 다양한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취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직 태도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의 질 자체는 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고령자들은 일을 늦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분들도 일자리 자체의 질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일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뵙게 되는데 일본이라고 해서 뭐 단순한 업무를 다 고령자들이 선호하는 것은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그런 것을 좀 수긍하실 수 있다라는 태도를 좀 취하시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새로 재취업을 하셨는데 도저히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러시면 또 다른 준비를 그 과정에서 하시면서 또 한 번의 경력 도약을 좀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